수익률 현황인데요. 이거는 음식료 기업 수익률 현황 갖고 왔습니다. 삼양식품 113.6%. 뭘 하나 딱 기억에 남을 만한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진짜 너무 이것 때문에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잤는데 얘기해드릴 것 많고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삼양식품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오른 거죠? 유튜브 챌린지 덕에 해외에서 미친듯이 팔려가지고 우리나라도 엔비디아 같은 실적 컨셉을 초과하는 종목이 있구나. 자, 엔비디아 실적 나왔죠. 그저께 매출 240%, 영업이익 412% 올랐잖아요. 그런 시장에서는 컨센서스를 뭐 많이 올라야 40% 오르기는 했는데 영업이익이 235%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딱 주가가 반영한 겁니다. 정직하게. 엔비디아는 오르니까 시간에 급등 나오면서 그 다음날 바로 주가가 반영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투명하진 않아서 엄청 빨리 더 선반영하거나 누군가 기관이나 외국인이 알고 먼저 땡겼거나 아니면 뒤늦게 따라붙은 어떤 투자자들이 상한가의 그 가격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 집요하리만큼 숫자에 집착을 하시면 그 숫자의 기준은 그래도 최소한 매출은 30% 이상, 영업이익은 50% 이상.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자 그러면 지금 이제 5월달이죠. 그럼 앞으로는 24년도보다는 25년도에 매출과 이익이 30%, 매출 30%, 영업이익 50% 늘어나는 회사를 직접 찾아서 컨센서스 다 나와 있으니까 그죠? 찾아보시면 거기에 확실한 논리적으로 명확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출하고 이익 중에 어느 걸 더 반영을 할까요, 주가는? 네, 맞습니다. 이익은. 주가는 매출 너무 중요한데 결국은 이익이 나오려면 매출이 발생해야지 이익이 있는 건데 어찌됐건 철저하게 이익의 함수입니다. 이익의 함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플하고 투명하게 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을 딱 주가로 말해준 거고요. 삼양식품이 물꼬를 트면서 다른 전체적인 이 음식료 업종에 생각보다 빙그레 이거 보이시나요? 빙그레? 아직 여름 시작도 안 됐는데 70% 올랐어요. 그 다음에 풀무원, 두부, 그다음 우양 아세요? 우양? 네, 맞아요. 작년에 핫도그로 대박 쳤고 이번에 냉동김밥 역시 다 반응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예를 들어 전년 대비 YOY 50% 성장하다가 그 성장이 갑자기 10%로 줄진 않겠죠. 순차적으로 줄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양식품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축하드리는데 굳이 팔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80점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연간보다 더 빠르게 보고 싶다. 그럼 관세청 트라스의 월별 수출 데이터가 꺾이는 지점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말고 다른 전반적인 삼양식품 당연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요거 평균을 내봤더니 음식료에 너무 이게 유례 없이 그리고 이것들이 땡겨가지고 지수보다 코스피보다 코스닥보다 훨씬 월등히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업종의 평균 수익률이 지수 대비 초과 상승 나는 데서만 매매를 하든 장투를 하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당연히 확률적으로 엄청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가져왔는데 삼양식품 엄청 비싼 것 같은 주가 막 지금 50만원 넘었는데 13배거든요. 그러면 또 오늘 기억하시듯 가장 중요한 건 주가는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곱하기 그 회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 사람들의 기대값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이익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가지고 이익 성장은 주가가 못 따라오면 그 간극은 분명히 메꾸게 돼 있는데요. 주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이익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서 PER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빙그레 같은 것도 많이 올랐지만 8배니까 굉장히 싼 거 같죠. 그러면 전체적인 음식료가 보통 평균 PER 밸류에이션은 몇 배 받는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어느 정도 받아? 음식료의 평균 PER 그래도 실적 추정이 가능한 컨센서스에 있는 회사들 25배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거 반 정도 됩니다. 13배 정도 됩니다. 13배, 14배 음식료 업종이 평균 PER 20배 넘어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삼양식품과 풀무원과 우양과 이런 대상 또 김치 또 엄청 수출하는 거 아세요? 김치? 그래서 숫자를 가져왔는데 전 이 이익률에 많은 의미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볼 수 없는 넘사벽의 이익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역발상 아이디어로 오리온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투자는 의미 아닙니다.
17.7%. 이 17%, 16%대 이익률 한 번도 오리온은 깨진 적이 없어요. 오리온이 어디 인수했죠? 리가킨 바이오 인수했죠? 그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가 아마 분명히 이제 내년부터 나올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올해 작년에 역성장한 회사들 많거든요. 작년에 이미 30% 매출 증가 나왔고 올해 1분기 실적 나온 걸로 30%니까 저는 2분기, 4분기 만약 수출 데이터 계속적으로 이게 40%, 50% 업사이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거 보시잖아요. 영업이익 103%. 주가만 생각하세요. 주가 10만원, 20만원 하나 된 게 50만원 갔으니까 2.5배 올랐는데 계속 논리적으로 집요하리만큼 숫자랑 결합해보시고 주가 2배 올랐는데 이익은 뭐 2.5배 올랐잖아. 그럼 주가가 이익 대비해서는 더 올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작년에 농심이 엄청 좋았어요. 89% 올랐어요. 올해 봤더니 좀 좋아지는 게 빙그레 좋아지는 거 맞아요. 빙그레도 20% 가까이 올라가고 대상 좋아집니다. 대상은 별로 관심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하이트진로하고 이 롯데 웰푸드가 좋아지는데요. 롯데 웰푸드는 제로 시리즈가 이제 빙과류에서도 6종에서 8종까지 신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디저트 시장은 아마 제로 시리즈, 나는 제로 원하지도 않는데 음식점 가거나 어디 가면 꼭 제로로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메뉴판에 제로가 꼭 있어요. 강권하는 사회가 됐어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24년 PER도 중요하지만 25년의 밸류에이션을 보셔요. 아까 음식료 평균 PER 14배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원재료 투입 단가가 하락하고 있다. 뭐 잘 아시죠? 뭐 전분, 뭐 밀, 대두, 콩류 뭐 이런 게 다 원가가 지금 좀 하락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공급망이 막혔다가 공급망이 서서히 지금 풀리고 있어요. Q, 퀀티티, 물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해외 K푸드 인기 때문에 기존의 중국하고 일본, 동남아에서 이 국가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건 저는 굉장한 좋은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단순히 K푸드만 그렇지는 않아요. K미용의료기기, K화장품 다 그렇습니다. K미용기기, K화장품, K푸드 중에 그래도 K푸드가 제일 덜 올랐잖아요. 그래서 K푸드가 삼양식품만 미친듯이 오른 거고요. 다른 거는 아직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고. 그래서 결론은 미국, 유럽, 호주에서 성장한다는 거고요. 라면만 터진 걸로 생각하시는데 비비고가 미국에서는 1조 팔고요. 그죠? 1조. 지금 1조 거의 한 4,000원에서 5,000원 가까이 팔고. 김치 새롭게 부각되고 있어요. 김치. 보이시죠? 떡볶이, 소스류. 소스에 좋은 거는 뭐죠? 원가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공장 그대로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라면에서 마진을 겨우겨우 11% 맞추면 이거는 64% 이렇게 나옵니다. 2배 나옵니다. 2배. 메인스트림에 입점했다는 거. 그리고 한 단위당 판매 수량이랑 가격 자체가 예를 들어 코스트코나 월마트에서 1000단위를 받았던 10,000단위를 이제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판매 묶음 단위수가 커진다는 거예요. CJ 제일제당은 하는 게 너무 많아서 2%밖에 안 되는 거고요. 대상 20% 되고요. 풀무원이 생각보다 두부가 엄청나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국만 딱 떼서 보면 CJ도 약 10% 가까운 성장이 나오고요. 대상 35%? 대상이 저는 생각보다 좀 계속 공부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저평가되고. 근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와요, 확실히. 이익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이거 말 괜찮지 않나요? 이익은 주가를 배신하지 않는다. 많이들 꼭 기억해 주세요. 이익은 주가를 배신하지 않는다. 풀무원이 15%. 그래서 기존의 가공식품에서 소스류까지 확장이 되면서 다양한 라인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10년간 이미 국내 시장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간편식 지금 너무 엄청나게 잘 나오죠. 그래서 저는 뭐 간편식 완전 그거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메인스트림에서 원하는 제품군이 엄청 다양화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국내 음식에 대해서 되게 건강식품으로 그게 인식이 글로벌로 많이 확장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를 봤더니 제일 덩치 큰 CJ 제일제당도 1분기에 치킨, 냉동밥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 외 유럽, 호주까지 다 잘 나오면서 시장 부합하는 실적을 냈고요. 풀무원도 영업이익이 거의 30% 가까이 나오는데 올해 미국 시장에서만 역대급으로 미국 시장 매출만 4천억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아마 풀무원 미국 포지션이 아마 30% 넘어갈 거야. 거의 35에서 40%까지 올라갈 거야.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이거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음식료 소비는 실질적으로 8% 감소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 해외 시장에서 벌크업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만 외식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도 외식 물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미 제일제당은 만두하고 피자까지 냉동 피자 그 미국이 인수했죠. 풀무원은 두부가 역대 매출 최대에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더 합치고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건 내수 소비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수 소비에 대한.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내수 소비가 그래도 국내보다 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지고 있는데 인도 시장까지 초창기에는 면 중심이었다가 지금은 품목 자체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게 저는 엄청난 확장성이 있겠다 생각하는 거고요. 아까 곡물가가 이것도 되게 큰 영향이 있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도 있었고 공급망도 있었고 작황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심지어 기상현상까지 엘니뇨 기상현상까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미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놨기 때문에 2년 동안 22년도부터 올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죠. 원가가 빠지면 당연히 이익률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거고 2분기에도 라면 수출 성장률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중국까지 모두 고르게 수출 증가하고 있다. 근데 삼양식품만 주가가 올라왔던 거는 가장 압도적으로 글로벌 외형 성장세가 나왔기 때문에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 비중 몇 프로일까요? 78%입니다. 78%. 넘사벽이죠. 농심 몇 프로일까요? 농심 40% 정도 돼.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게임이 안 돼. 2배 차이는 2배. 그래서 농심조차도 지금 매출 성장률이 회복 국면에 있다는 거고요. 오리오는 심플해요. 네. 베트남, 중국, 러시아인데 베트남, 중국, 러시아가 골고루 지금 다 회복되고 있어요. 제일 깎아먹인 중국인데 이 엽기적 부담이라는 건 여기서 더 이상 실적이 중국이 나빠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롯데 웰푸드는 이제 아이스크림하고 빙가루에 제로 시리즈가 한 6개에서 8개 정도 들어가면서 그 기대감을 엄청 갖고 있다는 거예요. 롯데 웰푸드도 인도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동원 F&B까지 이렇게 나온 거고 저 대상 한 주도 없습니다. 글로벌 수출 매출액이 2,318억인데 이 중에 미국만 20% 증가하는 거고요. 김치가 지금 26% 1분기에 미국 수출 확대됐고요. 그리고 대상도 이제 미국 시장 전체 미국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35% 올라가고요. 인구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도 20% 가까이 성장을 합니다. 베트남도 있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공장을 증축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김치, 김, 떡볶이, 소스까지 골고루 다 팔리고요. 유럽은 프랑스, 영국, 폴란드를 지금 신규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료 업체들 중에 해외 매출 포지션 가장 높은 삼양식품에 아까 말씀드린 1.3배 내지 1.2배의 프리미엄을 당연히 주가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CJ 제일제당 10% 오르면 정상적으로는 삼양식품이 20%나 30%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236%가 나왔습니다. 불닭볶음면 이제 코스트코랑 월마트 입점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 회복되고 있고 매출 20%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률 역대급입니다. 20.8%. 음식료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영업이익률. 해외 매출 비중 75%인데 조금 더 이제 올라갈 거예요. 78%로. 미국에서 63% 성장했는데 이 숫자가 전 중요하다. 이제 750억이거든요. 이게 분기별로 1,000억에서 1,500억 그렇게 올라가죠. 왜냐면 증설을 한다 얘네들. 이거 말씀드렸죠. 삼양식품이 밀양공장 증설을 한 2년인가 3년을 고민하고 왜 고민했을 거예요. 전 너무 맛있는 그 나가사키 짬뽕 때문에 증설했다가 한번 된통 당했는 그 증설한 분량을 못 채워가지고 가동률이 5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삼양식품 가동률 85%, 90%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권에서 시작됐는데 당연히 동부권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맥도날드 햄버거 먹으면 조금 비싼 거 조금 좋은 상위 모델 시키면 막 9,000원, 만원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삼양식품 라면 미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라면이 비싼 라면이 좋거든요. 근데 2,000원대니까 엄청 싼 거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뭐 월등히 차이나요. 그래서 동부 쪽으로 확장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내년에 지금 없어서 못 파니까 이 공장 아마 신공장, 3공장, 신공장 30% 캐파 이상 증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리오는 러시아 쪽에 이 트베르라는 데 신공장 지금 초코파이 라인이 다시 가동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통화 떨어진 것 때문에 이익을 깎아먹었는데 신공장 가동되면 물량이 늘어나니까 아마 여기도 레버리지 효과를 좀 누릴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중국, 베트남은 원래 잘하던 시장이었고 되게 고르게 돼 있어요. 중국, 베트남, 러시아가 조금 적고 중국, 베트남 거의 둘 다 30% 비중 차지합니다. 그 다음 롯데웰푸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제로 베이스로 빙가루까지 확대되는 거고요.
탄산 시장은 이미 제로가 30% 넘었고 이제 빙가의 지금 간식 디저트 쪽으로 확대된다고 해서 재미난 게 이 롯데푸드가 인도에서 지금 이미 3,000억 매출 나오고 있어요. 3,000억. 카자흐스탄 3,000억. 그 다음에 러시아가 850억인데 인도는 3,000억, 4,000억, 뭐 4,700억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고 카자흐스탄은 3,000억, 여기도 3,500억, 4,000억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삼양식품 제외하고 롯데 웰푸드랑 오리온 중에 둘 다 모멘텀이 각각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측면 있잖아요. 롯데 그룹사 측면. 롯데가 더 뭐 상위 그룹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직원들에 대한 복지 대우나 경영자의 그런 능력을 보면 롯데 웰푸드보다 오리온이 훨씬 월등히 좋아요. 삼양식품의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은 이제 1조 2천억 사이즈까지 올해 올라오고 내년 1조 4천억, 이제 8천억 이제 그렇게 올라가고 1등은 이 니신푸드라는 데가 1등이고요. 미국 시장에서 2등 농심 2등까지 올랐어. 토요란 데나 농심이랑 거의 공동 2등 하는 데인데 얘네가 니신이랑 토요는 싸게 파는 데고 농심은 원래 비싸게 파는데 거기서 가격을 더 올린 거예요. 가격 인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삼양식품은 가격 인상 안 하고 그냥 온전히 큐로만 그냥 폭풍 성장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심지어 삼양식품, 농심이 가격을 비싸게 파는데도 프리미엄 쪽에서 라면 수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등, 원래 10등에도 없었는데 삼양식품이 지금 전체 미국 시장 점유율이 6등에서 5등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3위권까지 진입하지 않을까 이런 추세랑 그 다음에 이제 샘스클럽 80% 진입했는데 코스트코가 지금 이제 딱 절반 왔어요. 50%. 그러니까 아직 확장성이 엄청나게 있는 거고 농심은 이 월마트랑 크로거라는 데까지 입점했으니까 당연히 저는 삼양식품 요 사례를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월마트랑 크로거 입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CJ가 이게 좋은 타겟이 될 것 같은데 미주 시장 전체 유통 채널의 80%가 입점돼 있어요. 그래서 삼양식품이 이 CJ 길을 따라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시아푸드 대비 시장 침투는 여전히 엄청나게 낮은 시장인데요. 요 재미난 게 여기 히스패닉입니다. 히스패닉 채널 쪽으로 삼양식품도 이제 막 확장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아 인구의 3.5배라고 합니다. 히스패닉. 엄청난 시장이고요. 근데 대단한 건 2010년에 출시된 브랜드라는 거예요. 지금 14년 된 브랜드인데 여전히 엄청난, 아까 여기 히스패닉 3배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히스패닉 마트 침투는 삼양식품이 훨씬 뒤늦게, 코스트코보다 뒤늦게 시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하는 약간 불닭볶음면 따라하는 카피캣 짝퉁 제품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신라면은 미국에서 파는 중국 라면이 2.5배고 삼양식품은 40% 정도 비싼 거니까 중국 라면보다 엄청 싼 거죠, 삼양식품이. 그래서 삼양식품이 이제 할인 행사 같은 거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축소하고 유통 채널 협업 더 강화하고 아까 코스트코 말고 크로거나 이런 쪽으로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월마트 쪽으로. 중국은요, 농심 중국 매출 삼양식품이 초과했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미국 매출 삼양식품이 농심 제치지 말란 건 없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더 대단한 게 결국은 이 로열티입니다. 높은 소비자 로열티. 농심은 가짓수가 너무 많고요. 가격도 심지어 삼양식품보다 비싸요. 단일 브랜드 중심으로 이 엄청난 로열티. 그래서 결론은 농심과 CJ의 비비고만들 고려하면 삼양식품도 미국 시장에서 최소한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확장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유럽인데요. 라면이 유럽도 미국보다 큰 식품 시장이에요. 미친 듯이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CJ 쪽에서 K푸드 마케팅을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장 CJ가 먼저 인지도를 올렸고요. 그걸 뒤따라서 삼양식품 농심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출 성분에 대한 규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완화되면서 더 품목에 대한 다양성이 확대됐어요. 네덜란드, 영국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고요. 온라인 채널에서 불닭볶음면 품절 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불닭볶음면이 1,200억 작년에 팔렸어요. 올해는 1,500에서 1,800억 정도 예상한다고 합니다. 인구수가 유럽 인구, 서유럽만 미국 대비 50% 많고 1인당 라면 소비량이 3분의 1밖에 없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유럽도 물가 높죠. 인플레죠. 그래서 저가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죠? 아직도 안 죽는 프로그램이 TV에서 요리 관련된 프로 너무 나오잖아요. 근데 해외 가서 막 하잖아요.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진짜. 거기서도 충분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국내 K푸드에 대한 거는 1분기에 수출액만 지금 400억씩 확대가 되고 있다. 유럽에서.
그러면 이익률이 계속 좋아지려면 이걸 체크해야지. 판관비, 판매 관리비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유지되고. 삼양식품의 장점은 오뚜기나 농심처럼 그렇게 비싼 광고 모델 써서 광고를 안 해요. 그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1분기에 수출 83% 증가했고요. 건강으로 이미지가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맛과 품질, 그리고 한류 기반, K컬처가 결합돼서 푸드에 대한 관심이 계속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가공식품 미국 쪽으로 역대 최고 찍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최고치 찍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라면은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 김치 37% 증가하고요. 장류도 33%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소스가 고추장 소스가 굴소스 스리라차 아시죠? 그리고 다음으로 제 3의 소스로 도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추장 올라가면 떡볶이 인지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양이 대형마트로 글로벌로 이제 냉동김밥을 작년에 핫도그로 엄청 히트 쳤어요. 진짜 잘했어요. 세 곳에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PB 상품 뭔지 아시죠? 그거나 자체 브랜드 한 두 가지 형태로 도전하고 있고 8월 달쯤에 국내 대형마트 쪽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캐파가 120만 개. 그래서 연매출로는 올해는 100억인데 일단 최대 캐파 기준은 200억인데 이것도 냉동김밥도 지금 품절 대란이래요. 냉동김밥 수출하는 게 3개밖에 없는데 우양만 유일하게 상장사, 두 군데는 비상장사. 그래서 월 수출 물량이 평균적으로 250만 개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250. 그래서 4월 달에 수출 금액이 605만 달러였는데 이거 올해 4월 달 데이터예요. 전년 대비 532% 증가했대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수출하는 데가 3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물량 딸릴 수밖에 없겠죠. 얘네가 그 HK 이노야는 컨디션, 이것도 숙취해소 음료도 연간 올해 한 40억에서 내년에 한 80억 정도 매출 2배씩 늘어난다고. 잡채, 떡볶이, 짬뽕, 배고프시죠? 코스트코에 핫도그 6개월 동안 초도 물량만 내보냈다가 6월달부터 이제 매달 그냥 꾸준히 그냥 나가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대만, 호주, 일본 코스트코 들어가고요. 하반기에는 타 대형마트까지 그러니까 이거 글로벌 미국 쪽 대형마트예요. 핫도그 지금 신규 공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CJ하고 풀머, 고메즈 그 핫도그 있잖아요. 그거 지금 단가를 4%씩 인상한대요. 그래서 얘네는 우양은 자체적으로 치즈 내재해가지고 원가 절감해가지고 가격을 인상하면 당연히 얘네가 가격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대두 이런 거 원재료 가격 떨어지니까. 그래서 올해는 거의 2천억대 영업이익 100. 작년에 13억인가 영업이익 했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뭐 6배 늘어나는 거죠. 일단 추정치는 핫도그 이미 지금 작년에 50% 초과했고 국내 모든 핫도그 브랜드는 다 얘네가 위탁 생산합니다. 23년에 코리안 콘 도그라고 품절 대란 나와서 코스트코로부터 글로벌 소싱 품목으로 인정받았어. 그래서 호주, 대만, 유럽 이렇게 막 진출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포션이 핫도그가 지금 88%잖아요. 근데 저는 냉동김밥이 최소한 30%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냉동김밥 현재로서는 월에 100만 개 생산하고 1분기에 핫도그 공장 자동화하는 것 때문에 코스트가 들어가가지고 이익이 이거밖에 안 나왔는데 그리고 가동률 보세요. 60%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저 자동화 공장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화 때문에 생산성 20% 올라가고요. 월에 인건비가 45명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100% 다 이익에 반영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회사 가이던스가 잡는 게 매출 2,030억에 영업이익 회사가 박힌 것도 80억까지 얘기했고 요새 김 난리죠. 김은 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김 가격 상승하면 얘네도 김밥 원재료 판매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삼양식품이 압도적으로 81.9% 성장 나왔고 김 수출 이렇게 지금 다양한 거 미국, 일본, 중국, 태국 이렇게 수출하고 있죠. 라면 미국, 중국 비중에서 지금 기타 저게 유럽입니다. 유럽하고 아시아, 동남아시아 카테고리별 수출 향만 보면 좋을 수밖에 없는데 라면이 월등한데 저는 김치 좀 눈여겨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김치 하면 대상 수출액도 아까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매출 치킨 말고 이 냉동밥에는 냉동김밥까지 포함된 겁니다. 냉동김밥 이게 봉지라면 가격 농심하고 삼양식품이 토요수산의 니신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데 보세요. 얘네는 니신은 얘네 진짜 2불, 3불 대 요거 토요수산이 6불, 7불 대 삼양식품이 6.8불 농심이 평균 8불 비싸게 파는데 잘 팔린다는 거. 요거 만두 브랜드 요거 올라가면 보시죠. CJ 제일제당 41.9%까지 올라갔고 얘네가 미국 피자에서 냉동 피자에서 인수했잖아요. 쉬안스
20.1%까지 올라갔죠. 당연히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이 정도 못 올라갈 거예요.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법 매출이 올해 1분기에만 이렇게 역대급이죠. 이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이거 키움증권을 참조했는데 심지어 토요일랑 니시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 줄어드는 파이를 누가 먹을까요? 당연히 삼양식품이 먹는 거죠. 100% 삼양식품이 다 먹는다고 봅니다. 일부 농심이 가져가야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월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라면 수출액 데이터 이렇게 치시면 돼요. 아니면 라면 수출액 관세청 데이터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수출이 유럽에서도 이거 보이시죠? 폭증한다는 거고요. 네덜란드 전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 품절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두 개 다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으세요? 그죠? 까르보나라가 더 맛있죠. 이렇게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거고 미국이 이렇게 수출 증가해서 3년 평균이 12%까지 올라. 이게 23년 데이터니까요. 올해는 1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합니다. 그래서 대등해졌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 없어도 북미나 유럽이나 동남아 시장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 냉동김밥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동김밥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봤는데 결국은 주가의 가장 뒤에 근본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매크로도 그렇고 확률적으로도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맞출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에 집중을 했고 유튜브에서도 전체적인 매크로 분석하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기업을 집중적으로 파시는 분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의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한 거고요. 그런데 기업을 공부한다고 사실 주가가 꼭 오르는 건 아닙니다.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이 또 다르거든요. 나쁜 기업인데 좋은 주식 측면에서 좋은 주식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결국은 저희가 뭐 한두 번 투자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레이스로 가려면 철저하게 기업 분석이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선택하면 그건 아까도 삼양식품이 이렇게 오를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 올라가는 거를 반영하는 가장 핵심 요소를 분석하려면 기업 분석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예를 들어 라면에 관심이 생기셨어요. 그러면 라면 관련돼서 일단 최근 3개월에서 6개월치 기사를 라면이란 데이터도 넣어보시고 키워드 말씀드린 거예요. 라면이란 데이터도 넣어보시고 수출 데이터, 관세청 플러스 수출 데이터 그리고 라면의 제품 그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튜브에도 검색해보시고 신문, 뉴스에도 검색을 해보시고 레포트 네이버 가면은 증권란에 그 리서치라고 해가지고 무료로 레포트 보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보시고 개별 기업에 대한 레포트도 보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게 생기거든요. 여기 이런 산업이 앞으로 좀 되겠구나, 뜨겠구나, 어느 정도의 성장성이 있겠구나. 그렇게 그거를 원천적으로 먼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브레인스토밍 하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로 그 네이버에 가시면 숫자가 다 추정치가 나오니까 특히나 아까 1분기 실적 뽑아드렸잖아요. 그 작업을 직접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분기 실적 나오면 1분기 실적만 가지고도 연간 추정치를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엑셀 데이터로 직접 만드시는 겁니다. 24년도 증가율은 매출 증가율은 24년도 매출에서 23년도 매출을 뺀 다음에 23년도로 나누면 그게 증가율이고요. 곱하기 100하면 영업이익 똑같겠죠? 24년도 영업이익에서 23년도 영업이익을 빼서 23년도 영업이익을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하면 영업이익 증가율이고요. 그래서 그 숫자를 엑셀로 데이터로 정리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거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분기별로 3개월마다 계속 분기별로 숫자가 업데이트 되니까.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삼양식품 말고 대상, 풀무원, 우양 이런 회사들이 추정치가 네이버는 평균값만 하거든요. 평균값이 없는 거는 그냥 레포트 하나 있는 거 그냥 갖다 쓰는데 그 추정치조차도 올라가더라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추정치 올라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이제 숫자 봤으니까 뭐 이 정도 나오겠지 하고 그냥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하는 종목은 기업 IR 담당자한테 전화도 해보시고 아니면 관련 업계 아시는 분들 있으면 물어도 보시고 그렇게 손품이랑 발품을 엄청 파셔야 돼요. 그 작업을 정말 루틴하게 기계적으로 AI처럼 하시면 어느 순간 수익이 같이 따라오실 겁니다. 네. 최근에 공부한 거 중에는 투자는 하나도 안 했지만 진짜 대단한 게 VT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리들샷이. 리들샷 뭐 품절 대란이 저는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 2명 대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시도를 안 하고 일본 가서 먼저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 발상도 대단한 것 같고 일본 가서 바로 성공은 못했겠죠. 최소 7, 8개월 동안 시행착오가 엄청 겪었는데 일본에서 완전히 자리 잡은 거 확인하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역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VT를 좋게 보는데 VT도 아까 화장품 수출 데이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VT만 화장품의 수출 데이터가 좋은 게 아니라 코스메카 코리아, 아이패밀리 SC, 심지어 뭐 클리오, 그 다음에 뒤에 ODM 하는 업체, 한국콜마, 코스맥스가 다 좋거든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까지. 그래서 그 수출 데이터를 매달 관세청 데이터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투자는 못했지만 이 화장품 쪽하고 아까 미용 의료기기 쪽에 말씀 못 드린 게 크래시스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 요새 여의도 IFC 가도 그 원택의 올리지오를 엄청나게 크게 광고를 하거든요. 근데 올리지오는 크래시스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줄여가지고 훨씬 더 빠른 단기간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미용의료기기하고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연간 지금 40% 50% 성장하는데 아까 삼양식품 수출 데이터 꺾이는 시점이랑 비슷하게 꺾이는 시점이 오겠죠. 그러니까 연도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꺾이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꺾이는 시점이 오면 그때가 매도 시점인데 최근에는 화장품 쪽에서는 VT, 이쪽 미용의료기기 쪽에서는 원택. 종목 추천이 아니고 제일 좀 관심 있게 재밌게 공부하는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남자분들도 엄청 미용 이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신규 수요가 생기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그 8대 전공정 8가지가 있거든요. 그거 일단 공정에 들어가는 개념, 그 다음에 그 공정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 장비를 공부를 하시고요. 그거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네네. 그럼 제가 공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공정 쪽에서 8대 공정 하시고, 후공정은 그냥 패키징하고 전기가 잘 통하는지 테스트하고 저거 하는 거거든요. 제품 그 품질 이상 없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라서 전공정 쪽이 좀 어렵고요. 후공정은 사실은 공정 자체가 많진 않아서 그래서 전공정 쪽 공부하시면 뭐 후공정은 같이 그렇게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고 8대 공정, 핵심 8대 공정만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관련돼서 엔비디아 하이닉스가 실적 잘 나오니까 엔비디아 하이닉스 관련된 밸류체인만 계속 갈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원래 과거에 메모리 반도체 수장이셨던 분이 다시 리턴하셨거든요. 심지어 경기현 사장님보다 3살 많은 그분이 오신 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JY가 절대 이거를 이렇게 하이닉스랑 이렇게 처지도록 저는 이 납들 상황은 아니라고. 물론 시간은 걸리고 심지어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엔비디아 납품이 완전 취소된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오보가 나가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I 반도체 지금 HBM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51%고요. 삼성전자 38%인데 그 격차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계속 하이닉스는 50% 이상 가져가고 삼성전자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38% 계속 머무르는 전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삼성전자 미니멈 45%까지 올라올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수주 받으면서 마이크론 점유율이 마이크론은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 제치겠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방송 다른 데서 나와서도 하이닉스 라인이 잘 되면 삼성전자까지 AI 반도체 시장 전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 반도체 밸류체인보다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삼성전자 주가가 박살나는 바람에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없거든요. 하이닉스랑. 그래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중에 지금 눈여겨보는 회사가 좀 주춤하긴 한데 주가는 그렇게 주춤한데 TC본도에 대응하는 회사로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후공정 패키징 쪽에는 두산테스나가 저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회사를 제일 좀 공부해볼 만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